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첫 번째는 수면이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맨날 카페라떼를 먹거나 안녕 우리 피탐찌들 베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0년 트러블 모공 흉피부인 제가 피부 관리에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3가지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클렌징 안 하고 잠드는 거, 손으로 얼굴 만지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르는 거에만 의존하는 거 이렇게를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완전 찬물 혹은 완전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찬물 같은 경우에는 모공 수축을 위해서 세안 마지막 단계에 찬물로 세안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찬물로 세안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다 보면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관리사 공부할 때도 미온수로 세안을 하면 각질 제거에도 효과가 좋고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미온수, 약산성 클렌징 폼, 거품망, 60초 세안 이렇게 4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찬물로 거품이 내려고 하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거품이 잘 안 나기도 안 나고 피부에 그 들러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얼굴을 이렇게 러빙을 하면서 롤링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 피부 결 사이사이가 이제 꼼꼼하게 세척이 잘 안 될 뿐더러 헹궈낼 때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제 트러블 모공 피부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방법이 2가지 뽑는다고 하면 스파 케어랑 클렌징이거든요. 그 정도로 여드름에는 물론이고 피지 그리고 각질 제거, 피부 결까지 효과를 정말 많이 본 방법이기 때문에 자극 없이 꼭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거품 촘촘하고 꼼꼼하게 낸 다음에 세안해주시는 거를 꼭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제품을 맨날 먹는 건데요. 우리 비탐찌들 제 영상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의외로 음식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밀가루나 자극적인 음식 등등 이제 맨날 먹다 보면 이제 속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인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렇다고 얘네를 아예 안 먹는다고 해서 피부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음식 분들 중에서 제 피부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트러블을 많이 나게 했던 게 유제품이에요. 실제로 유제품은 식물성은 괜찮아요, 여러분. 뭐 아몬드 브리즈나 뭐 아몬드 우유나 이런 식물성 두유 같은 건 괜찮은데 동물성 우유, 우리가 좋아하는 고소한 흰 우유, 걔는 이제 동물성 우유다 보니까 우리가 섭취를 하면 당 수치가 높아지고 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지 분비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피지선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피지선에 피지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여드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은 워낙 많긴 많은데 뭐 감자 같은 것들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 유제품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느껴가지고 특히 맨날 카페라떼를 먹거나 맨날 뭐 우유에 시리얼을 타 먹거나 이런 거는 정말 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카페라떼가 너무 땡길 때는 뭐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한 잔씩 먹고 뭐 유제품들도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가끔 먹고 그러는데 맨날 먹는 거는 진짜 피해주고 있어요. 못해도 염증성 여드름이 3-4개는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끊지는 못하지만 맨날 습관적으로 먹는 유제품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씻지 않는 손으로 스킨케어를 하거나 얼굴을 만지는 행위인데요. 얼굴을 만지는 습관은 저도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안 한다고 말할 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라도 꼭 피하려고 하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청결에 민감하지도 않았고 뭔가 얼굴에 닿는 것들로 인해서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나면서 느낀 게 여드름이 호르몬 문제로 피지선에 의해서 나오는 염증인데도 불구하고 이 염증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낭염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얼굴에 작은 그런 세균들이 닿기만 해도 미친 듯이 간지러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트러블이 어느 정도 호전된 다음에 느낀 게 많이 피부가 좋아졌는데도 피부 면역력이 예전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 어느 날 갔는데 모기 물린 것처럼 피부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트러블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걸 느꼈어요. 작은 균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경이나 핸드폰 소독하는 걸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베개가 있는데 그 위에 닿는 수건은 잘 깨끗하게 건조된 수건으로 갈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굴에 특히 닿는 것들은 소독을 해주거나 청결하게 사용하려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딱쟁이가 올라오고 이러면 습관적으로 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 작은 꿀팁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효과 좋은 여드름 패치를 붙이고 있는 게 낫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부위에는 의외로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여드름이 이미 났던 부위, 딱쟁이가 생겼나 안 생겼나 하면서 만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에 차라리 뭐 아크로패스 니들 패치나 햇서링 그 도톰한 패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냥 붙여서 케어해주는 느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게 이 손의 균과 더 격리를 시켜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몸이나 이런 데 상처가 나면은 밴드를 붙여서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처럼 얼굴에 난 트러블이나 모낭염 이런 것들도 다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닿는 거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지는 행위 같은 거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장실 안 가고 참거나 방치하는 건데요. 제가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여드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수면이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면은 정말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숙면을 잘 취해 주셔야 되고 늦게라도 밤 12시에는 주무셔서 최소 6시간이나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다음 화장실 가는 거는 제가 입 주변에 이상하게 화장실만 못 가면 정말 땅땅하고 큼직한 화농성 여드름이 꼭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 얼굴에 트러블이 여러 군데 나다 보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다 보니 어느 순간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오랫동안 못 가면 꼭 땅땅한 애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먹고 있는 것도 유산균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유산균 먹고 난 이후부터는 못해도 이틀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 화장실을 잘 가고 있는데요. 저는 장 건강이 그렇게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느낌만 있었지 정확하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피부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었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유산균을 복용을 해서 이제 건강이 개선되는지 이런 걸 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그 환자들 중에 트러블이 있으셨던 분들이 트러블이 개선되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연관이 있구나 하고 연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화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배출이 잘 안 됐을 때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거고 뭔가 몸에 그런 독소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수면도 수면인데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영양제, 스파케어, 소독, 생활습관 등등 많은 것들을 실천해주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화장실을 못 갔을 때 입 주변에 나던 큼직하고 땅땅한 화농성 여드름은 이제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턱 쪽이나 뭐 이런 관자놀이나 이마나 이런 데는 자잘하게 올라오는 편인데 입 주변에 그런 것들은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바르고 얼굴에 무언가를 해주는 거는 너무너무 좋지만 몸의 신진대사를 같이 챙겨주는 거는 꼭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질 케어는 안 하면서 얼굴에 바르기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얼굴에 스킨케어를 바르는 게 정말 많잖아요. 이제는 종류도 많이 나와서 토너, 패드, 세럼, 앰플, 에센스, 크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 피부에 잘 맞는 성분의 제품을 찾아서 또 내 피부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발랐는데 이게 점점 어제의 내 피부보다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하고 있다고 하시면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각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피부에 만졌을 때 느낌뿐만 아니라 저는 눈에 보일 정도로 각질이 심하게 쌓이는 피부고 그리고 가을 환절기 때는 각질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모낭염 그리고 여드름까지 같이 동반을 해서 정말 심한 간지러움도 느끼고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도대체 왜 이 계절만 되면 각질이 많이 생길까? 이렇게 들릴 정도로 심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피부에 바르는 거는 잘 발랐는데 각질 케어를 데일리로 꾸준히 해주진 않았던 거예요. 각질 케어는 특별한 날 전에 해주는 거 아니면 메이크업 잘 먹기 위해서 정돈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꾸준하게 해주려면 그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내 생활 루틴, 피부 관리 루틴에 정기적으로 넣어서 실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효과를 보고 좋았던 방법이 세안할 때 해주는 방법이었는데요. 피부관리사 자격증 공부할 때 가장 좋다고 느껴가지고 맨날 사용하게 된 게 바로 효소 파우더입니다. 효소 파우더는 제가 비탐지들한테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성, 건성, 중건성,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자극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용감이 정말 순하고 자극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데일리로 꾸준히 해도 피부 장벽이 뭐 약해진다거나 피부가 자극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해줄 수 있어서 데일리 방법으로 꼭꼭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저는 뭐 화학적인 방법에서는 바하 성분이나 요즘엔 또 라하 성분이라고 해서 더 순한 성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성분들이 들어간 패드나 토너 제품 사용해서 피부 첫 번째 단계에서 피부 결 케어해주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각질 케어가 된 다음에 스킨케어를 올려야 각질들이 수분 공급이나 스킨케어가 흡수되는 거를 방해하지를 않아요. 각질이 두껍게 쌓여있으면 각질들이 온전하게 흡수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가 없어지니까 좋은 성분들을 피부에서 다 흡수를 하면서 트러블 스파 케어를 해줘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질 케어를 해줄 때는 꼭 수분 공급이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각질이 제거가 되는 거다 보니까 피부에서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 트러블이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각질 케어는 수분 공급 이렇게 꼭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여드름 피부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피부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비탐찌들이랑 진짜 밤새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자극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치료나 뭐 스페셜한 거를 해주고 있다고 하셔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이니까요. 우리 비탐찌들도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